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이가 삼청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관리위원을 찾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밖에 안 지켰는데 괜찮나?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 무효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비밀투표도 모릅니까? 자기가 기표소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투표를 끝내고 접어가지고 나와서 통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됐다고 완전히 이게 아니 투표 한두 번 해봅니까?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반쯤 지켰는가 봐요. 반쯤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밖에 안 지켰는데 괜찮나라고 관리위원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더니 관리위원이 괜찮습니다 하니까 들어가서 다시 투표를 끝내고 나서 이건 무효투표예요, 무효투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명이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인 김혜경이와 투표를 했답니다. 근데 이재명은 투표 도중 투표용지 기표란에 도장이 반만 찍힌 것이 무효표인지 관계자에게 묻기 위해서 기표에서 밖으로 잠시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반만 찍혀도 돼요. 이재명은 사전투표를 위해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김혜경이와 강훈식과 함께 그리고 김현지도 동행을 했답니다. 이재명, 김혜경, 강훈식, 김현지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에 기표소로 들어간 이재명은 잠시 뒤 다시 나오더니 관련 어디 있나?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거기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하러 간 거지. 아니 관리인 어디 있나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그런 국민도 관리인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지켜도 괜찮나?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지 대통령으로서 투표하러 간 거야? 이재명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투표용지를 보여줬대. 이렇게 반밖에 안 지켰는데 이렇게밖에 안 지켰는데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 반밖에 안 지켰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지켰는데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 반밖에 안 지켰다. 이 한 장의 이 선거용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여러 장을 봤잖아요. 여러 장을 봤는데 이제 하나 찍고 나서 이게 반 정도 찍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밖에 안 찍혔는데 괜찮나? 그래서 이제 현장 선거관리위원이 무효투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자 이재명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찍은 그 투표용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현장에 이 현장 관리위원은 누구를 찍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몇 번을 찍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찍은 구체적인 기표가 선관위원에게 노출됐는지 그의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봤는지 노출되지 않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뭘 확인이 안 돼? 뭘 확인이 안 돼?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표가 무효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무효표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선법 167조에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 같은 당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선관위 대응을 예의주시한 뒤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아니 선관위도 뭐 하는 거야?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무효표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반밖에 찍은 것 때문에 무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다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선관위원을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나라고 묻는 그 행위가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 행위가 선관위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지금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행위가 지금 엄청나게 공선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선관위 업무뿐만 아니라 이 공명선거, 투명선거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정가가 많다 보니까 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돼서 그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말이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거 괜찮나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반밖에 안 찍었으면 거기다 다시 한번 꼭 눌러가지고 그 위에다 꼭 눌러가지고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특권의식이야.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선관위에 찾아가지고 내가 물어볼 수 있지. 아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반밖에 안 찍혔으면 그 반밖에 안 찍는 사람도 있고 좀 미심쩍으면 거기다가 다시 한번 위에다가 눌러가지고 다시 그대로 다시 한번 찍어도 그렇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찍어야 된다. 거기다가 한 번 더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 없잖아. 두 군데 찍으면 안 되는 거지만 한 군데에다가 이게 좀 반밖에 안 찍혀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다 눌러가지고서 그렇게 동그랗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된다는 법은 없잖아. 이재명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서 이게 법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선관위원도 정말 자기의 임무를 갖다가 해태하고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됩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이 삼청동 주민센터 당시 이 선관위원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재명하고 이 사이에 말이죠 있었던 일을 갖다가 국회의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뭘 검토하느니 알아보느니 할 필요 없어요. 즉시 법적 조치 취하고 이재명 표는 즉시 무효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즉시 무효표 처리를 하지 않고 그걸 갖다 괜찮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집어넣었다면 이재명 표는 이거 반드시 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표가 어떤 건지 모른다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선거 방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하면 말이죠. 이거는 선거 방해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말이죠. 이 직무를 갖다가 해태한 겁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거는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표를 찾을 수가 없다면 전부 다 이 오늘 사전 투표한 걸 무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통을 갖다가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통은 전부 다 무효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지금 투표한 것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선거 지금 투표권을 갖다 방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투표 방해가 되는 거예요. 투표 방해가 되는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표 가지고 뭐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선거 뭘 합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투표에서 한 표만 무효표가 돼도 이거는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야. 오스트리아에서 말이죠. 4표 가지고 그냥 선거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무효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오늘 적어도 사전투표 이걸 전부 다 무효로 하든지 이 청천동 이 삼청동 주민센터 전부 다 무효로 하든지 그 통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통을 무효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사전투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야말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하나를 누른 거야. 눌렀는데 반밖에 안 찍혔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래서 갖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거 괜찮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반밖에 안 찍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관위 관리위원 어딨나? 관리위원을 찾았다는 거야. 그 관리위원이 가서 무효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투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이재명이가 보여준 표는 공개됐죠. 공개되면 비밀투표에 위배되는 거죠. 여기 선거리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그 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된다. 그럼 얘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저기 선관위원이 누구를 찍었는지는 잘 못 봤다. 그 X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 X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 X 같은 소리는 안 통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이 선거 행위는
이거는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지금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선거 비용 같은 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주 논평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이번 선거 이 방해 행위 이것이 뭐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간에 그것은 따져볼 일이고 어쨌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원은 누군지 몰라도 이에 대해서도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검토하셔서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선거가 방해받고 선거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재명 개인에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 사직생, 생직사의 자세로 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생, 생직사의 자세로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저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너그럽고 우리만 좋은 사람이고 X 같은 소리입니다. 좋은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저들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악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그런 흉내 내지 말고 좋은 사람 티내지 말고 좋은 사람 척하지 말고 국힘도 말이죠. 좋은 당 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당 하세요. 가차없이 고소하세요. 가차없이 고발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가 사전투표소에서 삼청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관리위원에게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이거 괜찮나? 라고 얘기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또 투표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무효표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무효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표가 어떻게 찍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전부 무효로 해야 됩니다. 전부 무효로 해야 됩니다. 삼청동 주민센터 표를 전부 무효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강실업 회원증을 내주십시오. 지금 바로 강실업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강실업 구독해 주십시오. 강실업과 대한민국을 지킵시다.